하우시죠. 이상치 결측치입니다. 어렵다. 10번 한번 봐볼까? 이거 읽었을 때 뭔 생각 드니? 집 가고 싶다. 엎드릴 수 있도록 해. 수학? 긴가민가? 비문학인가? 독서니까 비문학은 맞죠. 옛날로 따지면. 가보시죠. 빡 집중해야 된다. 잘 봐. 데이터를 처리할 때요. 데이터의 정확성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에 잘 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이라고 나와 있어. 잘 봐. 너네가 요 단어를 이제 모른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 모를 거야.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결의 의미가 뭘까? 결합이면 뭐 측정이 결합된 결석, 그쵸? 결핍, 결석 할 때 그 결이야. 그럼 의미가 뭐겠어요? 무언가가 있다, 없다. 없다란 뜻이겠지? 그게 뭐한데? 측이 뭐겠어, 여기서 측은? 측정할 때 측이겠지. 맞아? 그럼 무언가가 없는데 측정한 값이 없다, 이런 의미겠지. 됐니? 이상치는요? 아이디얼 아니죠? 이거 뭐예요? 뭔가 이상하다, weird하다, strange하다 그 의미겠죠? 근데 모른다 치고 이런 두 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으면 뭐래?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대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뭔가 측정값이 빠져있고 이상한 값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대요.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는 뭔데? 어떤 거? 정확한 데이터지? 맞니?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운 거니까 얘네들은 부정확한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맞니? 얘들은 부정확한 거야. 부정확한 데이터.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얘네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맞아, 가보자. 근데 바로 이제 정의된 개념이 나오지. 뭐라 나와? 결측치라고 나와 있죠? 예상한 대로 뭐라 나와 있어? 데이터 값이 뭐 돼 있다?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결핍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뭐라 나와 있어? 대체. 대체의 뜻이 뭔데? 도대체 할 때 대체 아니죠? 뭐예요? 다른 걸로 바꾸다. 영어로 쓰면은 substitution. Oh shit. Holy shit. substitute.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운대. 잘 봐. 왜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잘 봐. 그럼 데이터 값이 빠져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값들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데이터 100개를 써. 근데 100개 중에 3개가 빠져있네? 그럼 3개 없으니까 빼야지? 하는 순간 좆되는 거죠. 안 그래? 그 3개가 어떤 값인지 어떻게 알아? 맞니?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뭐한다? 채워 넣는다 라는 얘기야. 물론 완벽하게 내가 데이터를 찾은 건 아니지. 맞아?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 뭐 하자는 얘기야? 채워 넣자 라는 얘기지. 맞니? 대체하는 값으로는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잘 봐. 평균은 알지? 뭐예요? 모든 값의 중앙값을 얘기하는 것들이지. 맞아? 정확히 말하면은 너네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이지. 40점, 50점, 80점, 100점 막 이런다고 쳐봐. 그럼 평균이 몇이야 이거? 90 더하기 80, 170, 270 나누기 4 하면은 4, 6에 24, 60 몇 점 정도 되겠네요. 오우씨 계산 존나 빠른데? 전자두뇌야. 67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잘 봐. 40점, 50점, 80점, 100점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평균값이 67점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돼? 이 값도 아니고 저 값도 아니고 이 값도 아니고 이 값도 아닌데 이 4개 값들의 중앙이지. 맞니? 이 4개 값들의 중앙일 거야. 그런 평균을 쓸 수도 있고요. 여기도 뭐라 나와 있어? 중앙값이라고 나와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은 센터에 있는 값인가 봐. 최빈값. 이건 뭐겠어요?
그쵸? 빈출되다 할 때 그 빈이지? 맞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사용하기도 한대. 되세요? 그럼 잘 봐. 요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 데이터가 비어있는데 최대한 100%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겠지. 되니? 씨발 하품을 해? 씨발 터가지를 다 찢어버려.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터가지를 다 그냥 찢어버려. 중앙값은요. 잘 봐.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합니다. 크기 순이에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 큰 것부터 작은 것 이런 거겠지. 중앙에 위치한 값이래요.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는데 잘 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놔가지고 67점 몇 이렇게 나오는 거는 평균, 에버리지,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중앙값은 지금 뭐란 얘기야? 뭐 큰 거부터 해볼게. 요렇게 지금 되는 거겠죠? 맞니? 맞아. 그러면은 이때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쭉 나열을 해본 결과 요 정도에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잘 봐. 왜 중앙값을 쓰는 거겠어? 너무 크면 조금 거시갱이 하고 너무 작아도 좀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값 딱 찾아줘 하는 거지. 맞니? 야 너네도 그러잖아. 숫자 1부터 10 중에 하나 골라봐 하면은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4부터 7 언저리를 고르지 않니? 당당하게 전 2를 하겠습니다. 전 10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딨어. 약간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 4부터 8 사이를 딱 고르면 뭔가 좀 약간 심적 안정감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래. 복수란 뜻은 뭐예요? 여러 개. 요 영어에서 많이 쓰죠. 복수형, 단수형 이런 얘기 쓰잖아.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고 왜 그럼 굳이 순위를 매기는 거야? 똑같은 게 중앙값이 두 개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서도 뭘 고르겠다는 거야? 하나만을 딱 고르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맞니?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뭐? 평균이 뭐야? 중앙값. 잘 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어. 근데 도중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크기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작은 게 이렇게 좀 있는 거죠. 그랬을 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두 개 값의 뭐? 평균을 구해서 하자 이 얘기지 지금. 맞니? 그럼 잘 봐.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 짝수래. 그 말은 원래는 뭐 7개면은 7개 중에 중앙은 어디야? 1, 2, 3, 4, 5, 6, 7이니까 4가 되겠죠. 근데 1, 2, 3, 4, 5, 6, 7, 8이면 중앙을 찾기가 되게 어렵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8이면 가운데 있는 뭐? 4랑 5를 딱 골라서 평균 내자 이 얘기지. 되니? 그 다음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대. 빈출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겠네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수치면은 뭘로? 평균으로 한대.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뭐? 최빈값으로 결특치를 대체한대. 이거 엑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엑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회사원이 한 80명 있어. 학원 강사 2명 있어. 뭐 대학 교수 3명 있어. 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 하나가 비었네? 그럼 높은 가능성으로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냥. 회사원이겠거니 하고서 집어넣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백수 막 이럴 리는 없잖아요. 직업이니까. 죄송합니다. 백수일 수 있지. 근데 직업이 백수는 아니잖아. 아니 뭐 그래서 백수를 있어 보이게 약간 나는 솔로 감성으로 바꾸면 뭐예요? 홈 프로텍터, 집안 반찬 감별사, 집안 반찬 감별사,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내가 취업 준비생이었어.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때 진짜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야? 중앙값에 대한 내용이야? 결측치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지? 맞니?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뭐? 결측치가 있었는데 결측치를 어떻게 대체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럼 가봅시다. 이상치예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뭐라 나와 있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래. 그냥 크거나 그냥 작은 값이 아니야. 뭐? 유달리.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띄게 비정상적인 값들이겠지. 맞아?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대요. 봐봐. 예를 들어 예시 나온다. 잘 봐.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 뭐 페이커를 예시로 들어볼게. 프로게이머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해요. 근데 거기 페이커가 딱 들어가 있어. 평균 딱 내. 그러면은 비정상적이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 토스나 이런 데 보면은 학생들 6,800만 원이 19세부터 29세 사이의 평균 연봉은요. 갑자기 뭐 1억 얼마로 잡혀. 그 맨날 댓글에 블랙핑크는 빼라고. 에스파는 빼라고. 뉴진스는 빼라고 막 이런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뭐래? 대표값으로는 평균보다 뭐? 중앙값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야, 평균을 내버리는 순간 평균이 개박살 난다니까? 평균이 개박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크기 순으로 쫙 나열했을 때 센터에 있는 그 값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요 얘기지. 됐니?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잘 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3차원이 아니라 뭐 2차원. 요런 것도 있지. X축, Y축 요런 식으로. 맞니? 아우, 삐뚤어져 있어. 내 성격 같네. 오? 엎드릴 수 있도록 해. 이런 평면 얘기하시는 거겠지? 맞니?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잘 봐.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가상의 직선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점들을 막 이렇게 찍었는데 그 점들이 모여놓고 보니까 마치 어디 위에 있는 것 같아. 직선 위에 있는 것 같다 요 얘기지. 잘 봐. 언니 벌써부터 현식을 로그아웃 쓰려고 뒤질래? 죽인다. 잘 봐. 제가 여기다 점을 그냥 존나 찍어볼게요. 우와우! 막 이런 점들이 있어. 근데 얘를 줌인을 딱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찍어놓은 점들은 마치 뭐처럼 보여?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맞니?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가상의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근데 잘 봐. 지금 이 가상의 선 위에 있는 점들인데 만약에 뭐 이런 점들 내지는 뭐 이런 점들 해볼게. 직선으로부터 굉장히 어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느껴지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상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지. 맞니? 그럼 마저 가보자. 그래서 이 직선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무분별하게 막 흩어져 있으면 그거는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보기가 어렵겠네. 이 직선을 뭐라 부르지? 직선 L이라고 하자. 잘 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야 돼. 이걸 뭐라 부르자? 직선 L이라고 부르자 요 얘기야. 됐니?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대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이겠죠? 이 점들이 뭐다? 이상치입니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상치래. 요게 이상치래요. 페이커의 연봉, 블랙핑크의 연봉, 에스파의 연봉 같은 것들, 장원영의 연봉. 근데 장원영 씨는 소속이 어디야?
아니, 소속사 붙는 거 말고요. 그룹. 아이브야? 잘 몰라요. 아니, 카리나랑 윈터도 그나마 에스파라는 거 겨우 알아. 닝닝, 카리나, 윈터, 지젤? 4명이죠. 예, 많이 알았다, 씨. 예스! 이걸 다 모른다고. 근데 진짜 내 친구들은 진짜 아이돌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비하하는 거야, 지금? 비하하고 있네? 나 지금 비하당한 것 같은데요? 예요. 엎드릴 수 있도록. 그냥 막 와우 막 로봇 막 이런 거 엎드릴 수 있도록. 엎드려. 뻗쳐, 이 새끼야. 열받네. 보세요. 이 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지금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잘 봐. 빡 집중해. 두 점을 뭐 한대요?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뭐 한다? 가정합니다. 잘 봐. 무작위라는 얘기는 내가 뭘 선택할지 몰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이 될 수도 있겠지. 맞아?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존재하시겠죠? 이런 점, 이런 점도 있을 거고, 요런 점, 요런 점도 있을 거고, 무수히 다양한 어떤 가능성도 있겠죠?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대. 잘 봐. 빡 집중해. 두 점을 지나는 뭘 그어요? 후보 직선입니다. 후보 직선. 이해되니? 오른쪽 와봐. 잘 봐. 요즘은 진짜 어려워, 얘들아. 근데 머리는 좀 써봐야 돼. 잘 봐. 제가 이런 점들 막 찍어놨어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잘 봐. 내가 만약에 요 점이랑 이 점을 만약에 찍었어. 얘네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두 점을 뭐라고? 무작위로 골라서 얘들을 뭐라고 생각하자? 정상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뭘 그어? 후보 직선을 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요 점을 지날 수도 있고 요 점을 지날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에 뭘 구해? 거리를 구한다 라고 나와 있지. 맞니? 그럼 잘 봐. 제가 이런 직선도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그었다 쳐자. 직선 그리기도 힘드네. 이런 직선이 있는데 다른 점들과의 뭘 구해? 거리를 구하자. 지금 이 얘기지. 맞니? 너네 1학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정도는 알잖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시운. 쉣. 맞냐? 맞아요. 이 거리가 허용범위 이내인 점들을 어디에 추가하자?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자. 잘 봐. 뭐라 나와 있어 지금? 허용범위예요. 허용범위. 됐니? 그럼 이 말은 모든 점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애들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정상치 집합이라고 취급하자 이 얘기지. 근데 중요해. 잘 봐. 지금 우리 뭐 했어?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한 거지. 그럼 만약에 어떤 직선을 구했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들만 잡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이상한 거니까 취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지금 이 얘기지. 되니? 그럼 잘 봐.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미리 정해준 기준, 즉 뭐보다? 문턱값보다 많으면 어디를 후보 직선을 어디에 넣어? 최종 후보군에 넣는데 잘 봐. 축자음이 동원해. 문턱이 뭐예요?
우리 방문에 있는 문턱 얘기하는 거지. 그 값보다 뭐 하면은 많으면, 그럼 잘 봐.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보다 오바되면 오바될수록 그 데이터는 뭐 하다는 얘기야? 그쵸?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합니다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맞니?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뭐 해버려야 돼? 버려야죠. 의미가 없는 직선이야 얘들은.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고른 점이 뭐라고 하면은 이상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점들은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어때? 너무 어떻게 했어요? 멀겠지. 왜? 지금 이러는 거잖아 지금. 내가 만약에 직선을 어떻게 이렇게 그었어. 닿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 해야 돼? 버려야지. 비정상적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최종 후보군에서 뭐 한다? 제외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이 과정을 뭐 해서?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뭐 해야 돼? 최대여야지. 그래야 내가 신뢰 가능한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뭘로 선택해? 직선 L로 선택합니다. 근데 잘 봐. 이 부분에서 좀 체크해놔봐.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뭐하다?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잘 봐.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고르는 거죠? 맞니? 근데 내가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을 쫙 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안에 다 몰려 있으니까 계산해보면은 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문턱값보다 더 높네? 더 많네? 그럼 얘도 그럼 어쨌거나 정상적 데이터입니다 라고 취급 가능할 수 있겠지. 맞니? 후보 직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뭐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어. 이상치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최대한 배제하는 거라고. 이해돼? 최대한 배제해야 돼. 그럼 잘 봐. 헤이. 결측치를 채워넣는 방법은 뭐였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였고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값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지. 맞니? 근데 솔직히 결측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좀 지워지기 시작해. 왜? 지금 이 지문에서 봤을 때 니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상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지 않니? 네. 왜 그럴까? 이상한 거는 뭐해? 반드시 예외적인 것들이거든. 그 예외적인 건 무조건 시험에 뭐 할 수밖에 없어? 낼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가져보자.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이야 이게. 와우. 근데 문제를 보면은 어머 씨발 이런 소리가 나오지. 가보자.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했을 최빈값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쵸. 가장 많은 것들 보통 언제일 때? 엑셀에서 내가 엑셀 얘기했었지. 글자, 직업 같은 것들. 맞아? 최빈값을 구할 수 있겠죠. 싹가는.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Yes! 문자열 같은 것도 있죠. 3번 보세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자가 존재하지 않니? 아니요. 존재하죠. 당연히. 데이터의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Yes! 중앙값이나 평균 이런 것들.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Yes! 왜? 이상치 아까 우리 어떤 거 있었어? 평균 연봉 이런 거 있었지? 블랙핑크, 에스파. 아닐 수 있다. Yes. 넘어가 봐. 보세요. 윗글을 첨부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잘 봐. 평균보다 무엇을 주로 사용한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 같은 경우에는 40, 50, 80, 100 이런 것들이었고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들이 많았을 때 중앙을 딱 골라가지고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 그럼 봐보세요. 1번 봐.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죠. 왜 중앙값을 선택하는 거야?
너무 많이 버는 애들도 쓰면 안 되고 너무 적게 버는 사람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영향을 뭐하게 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지. 됐니?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요. 이상치는 존재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센터에 있는 값을 고르는 거니까 제외되는 게 아니겠지.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값을 구하는 목적이 뭐였어? 목적이 뭐야? 값들이 너무 뭐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도 있었을 때 이걸 배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되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에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다. 야, 평균이면은 무조건 뭐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뭐 할 수밖에 없어? 들어갈 가능성이 당연히 어때? 있겠지.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크니? 절대 안 되죠. 됐니?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다. 물론 그렇게 하죠. 근데 평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됐지? 가보자. 잘 봐. 니은과 관련해서 윗글에 A기법과 B기법을 설명한 거예요. 니은 한번 가볼래? 니은이 뭐였죠? 까먹었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거지. 이상치 포함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봐. 우리 아까 전에 A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어? A기법은 뭐였어요? 무작위로 뭐해서? 점 2개 찍어서 직선 긋는다 라고 했었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보제. 후보 직선을 잘 봐. 임의로 뭐한대? 여러 개를 가정합니다. 차이점이 뭐야? A기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어? 2점을 일단 찍어. 2점을 무엇으로 일단 가정해?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죠. 맞니? 근데 B기법은 어때요? B기법은 뭐야? 후보 직선을 뭐한대? 여러 개를 딱 그어 놓는 거야. 후보 직선을 막 이렇게 지금 그어 놓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어 놓는다고. 이해돼? 그 중에서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한다. 지금 잘 봐. 점이 막 이렇게 좀 찍혀 있어요. 점이 막 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이랬을 때 뭐 한다는 얘기니? 후보 직선들과 그 다음에 뭐 사이에?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런 얘기지. 맞니? 그럼 잘 봐. 그래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 이유가 뭔지 한번 봐보자.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은 최저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서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대. 왜 그러는데? 잘 봐. 헤이, 봐봐. 지금 봐봐. 무작위로 지금 막 그은 거죠. 맞니? 무작위로 막 그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B기법이나 A기법이나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직선을 긋는데 뭐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상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은 명확하지. 맞니? 그런데 그나마 좀 장점 아닌 장점을 꼽아보자면 얘는 직선 2개 꽂고 긋고 또 찾고 직선 2개 점 2개 찾고 직선 그어서 또 찾고 2개 찾고 또 찾고 존나 귀찮아. 얘는 일단 뿌려. 씨앗만 뿌려. 뿌리고 그리고 찾는 거지. 덜 귀찮은 걸로 따지면 이게 좀 더 덜 귀찮지 않을까? 아니? 그럼 가보자. (1번) 봐봐.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난 후보 직선을 가능하니? 아니죠. 지금 점은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점은 그 이후에 신경 쓰는 거지. 맞아? 2번 봐.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니? 아니죠. 제외하고 하는 게 아니지.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비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그래, 얘는 그렇다 쳐. 근데 얘는요? 얘도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돼? 아까 보기 봐봐. 뭐라 나와 있어? 이렇게 찾은 직선, 직선 L로 뭐한다?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보세요. 비기법에서 봐봐. 뭐라 나와 있어? 선택한 직선이라고 나와 있지. A기법은 뭐라 나와 있니? 뭐라 나와 있어?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는 얘기는 얘는 결론적으로 이상치를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그런데 여기는 비기법에서 뭐 한 거?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마구잡이로 다 뭐 한 거예요? 그어난 거지. 맞아? 마구잡이로 다 그어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야? 어딨어? 직선 후보들 간의 거리를 구해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고 그런데 이렇게 찾은 애들은 뭐 한다? 적합한 직선이 아닌데 마지막 봐봐. 마지막 봐봐.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뭐 하게 돼? 선택하게 되죠. 맞아? 보기에서 나와 있던 건 뭐야? 우리가 보기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이상치와 그 다음에 어떤 거? 최적의 직선 사이에서 뭐 한다? 최적의 직선 사이에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선택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절대 이상치는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보기를 잘 읽었어야지. 이해돼? 보기에 따르면 비기법에서 선택하는 거는 뭐와 뭐 사이니까? 이상치와 뭐 사이니까? 최적의 직선 사이니까 이상치는 지날 수 있어 없어? 없다 요 얘기요. 가능하니? 4번 봐.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니 없니?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무조건 어디랑 어디 사이니까. 이상치와 어디 사이? 최적의 직선 사이니까. 이해돼?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마지막 뭐라 나와있어?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뭐 하게 된다? 선택하게 된다. 됐니? 납득이 되세요? (5번) 봐.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여기 뭐라 나와? 헤이. 정상치 집합은 확정된 게 아니었어. 뭐였어요? 임시로 뭐 한다? 가정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죠. 비기법에서 후보 직선입니다. 아직 선택한 거 아니야. 후보 직선이에요. 마구잡이로 그었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이상치를 지날 수 있지. 그렇다면 몇 번이야? 5번인 것이지. 이해돼? 되세요? 4분의 1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도 아니야. 이상치의 개수도 애초에 안 되죠. 이상치의 개수가 안 되지. 정상치의 개수여야죠. 8번. 답 2번이죠. 틀렸으면 그냥 척추를 그냥 갤럭시 폴드 마냥 접어버릴 거예요. 혹시 접힐 혹시 접히냐고 척추가? 접힐 일 있어? 척추니? 아니야.